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삼조각사 이지원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고수들이 실전에서 사용하는 블로그 글 상위 노출시키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실전 노하우 3가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공부하신다면 여러분 글도 상위 노출시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장담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가지 비법을 여러분들 글에 적용하기 전에 첫 번째 전제 조건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가능하죠.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운동선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쉽게 얘기하면 육상인데, 그러니까 육상을 빨리 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뭐 아까 얘기한 의류, 옷, 뭐 육상복 같은 것도 좋은 거를 입는다든가 아니면 요령 같은 거, 노하우 같은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하우를 모두 적용하기 전에 뭐부터 갖춰줘야 돼요? 기초 체력이라고 하는 거. 몸부터 만들어야죠. 기초 체력이라고 하는 몸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이러한 이 개념처럼 블로그도 마찬가지로 블로그 지수라고 불리는 블로그 체력이 있어요. 체력. 그래서 이 체력이 갖추어져야만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3가지의 노하우를 적용을 해도 여러분이 제대로 된 쉽게 얘기하면 상위 노출이 가능하다. 점수를 받아서 상위 노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블로그 지수나 체력, 그래서 너무 암담하게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100일 글쓰기, 뭐 일상이 됐든 뭐 기타 등등이 됐든 100일 정도 글을 쓰는 방법을 여러분들 꼭 사용을 하시고, 요 100일 정도 여러분이 글을 써서 블로그를 만들어 놓으시면 블로그가 이제 노하우를 받아들일 만한 기초 체력이 단련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맞으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준비가 되면 첫 번째 비법인 일단 1번 키워드라고 하는 비법이 됩니다. 키워드 찾기.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황금 키워드라고 하는 거죠. 또 뭐 황금 키워드, 로열 키워드라고 하는 이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또 이 개념과 함께 내가 상위 노출시킬 만한 경쟁력이 적당한 키워드를 찾아내야 하죠. 키워드는 보통 이제 어떻게 찾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지금 나는 솔로 11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2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는 솔로 11기라고 하는 거를 저는 보통 블랙키위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확인을 하거든요. 블랙키위 사이트 들어가시면 아까 나는 솔로 11기라고 하는 키워드를 치면 실질적으로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키워드에 맞춰서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PC는 57,000, 그 다음에 47만, 굉장히 많네요. 요 정도 키워드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노출이 되고 있다. 이 키워드는, 그죠?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찾았을 때 문제는 뭐냐면, 키워드 조회수라는 거는 당연히 어떻게 되면 높으면 좋은 거예요. 높으면. 키워드 조회수는 높으면 좋은 거고, 여기에 보면 월간 컨텐츠 발행량은 뭐냐면, 조회수는 높은데, 컨텐츠를 월간 발행을 하는 경쟁. 쉽게 얘기하면 경쟁 블로거가 실질적으로 1650개가 있다 이거죠. 무슨 얘기냐면 1650개에서 키워드를 경쟁하는 게 좋아요, 10,000개에서 하는 게 좋아요. 당연히 1650개죠. 그래서 이 숫자는 어떻게 적을수면 적을수록 좋죠. 그래서 좋은 키워드란, 지금 이거는 나는 솔로 11기라고 하는 키워드는 좋은 키워드에 속해요. A급이네요. 등급도. 이런 키워드는 실질적으로 조회수는 높고, 아까 같이 월간 발행량 같은 경쟁력은 낮은 키워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아까 황금 로얄 키워드라고 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이러한 조회수는 높으면서 발행량이 경쟁이 다소 약한 키워드를 공략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게 1순위. 두 번째 고려를 해야 될 건, 지금 여기는 아닌데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업급여 조건이라고 하는 걸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실업급여 조건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나요? 네, 여기 보시면 일단 먼저 상세 설명이라는 게 나오고, 이어서
인플루언서라는 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가요? 뷰가 나오죠. 뷰. 그 다음에 우리가 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블로그를 지금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쓴 블로그라고 하는 콘텐츠가 노출이 되는 게 뭐다? 뷰다 이거 뷰. 여기 얘기하면 여기 설정. 네, 여기 지금 바로 보이는 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뷰가 몇 번째 왔어요? 세 번째 지금 왔죠. 위치했죠. 자, 그러면 자, 여기는 나는 솔로라고 하는 키워드는 어떻게 해요? 바로 뷰가 나왔죠.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요 뷰라고 하는 섹션, 요 뷰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 블로그 콘텐츠가 노출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세 번째고, 자, 딱 이렇게 검색해서 나오는 걸로 들어가서 세 번째고, 이거는 바로 첫 번째고. 그럼 여러분 블로그 콘텐츠의 조회수를 어떤 게 많이 먹을까요? 그죠? 당연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섹션, 뷰 섹션이 맨 처음에 온 것이 좋겠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 요걸 따지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어떤 키워드가 좋은 키워드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키워드 조회수는 높고 콘텐츠 발행량은 적으면서 어떻게 뷰 섹션이 제일 처음에 오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대부분 어떻게 고수들은 이런 키워드를 잘 찾는다. 또 이런 키워드를 잘 찾아서 어떻게 계속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거죠. 자신만의 키워드북, 키워드 레시피를 가지고 있다. 키워드 레시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노하우입니다. 두 번째 노하우는 뭐냐? 검색 모델이라는 개념이에요. 더 자세한 얘기로 검색 랭킹 모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건 그냥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가 어디냐면 자, 네이버 서치앤테크라고 하는 네이버 검색 엔진과 관련되어 있는 공식 블로그예요. 여기에 보시면 글이 이렇게 하나 나와 있죠. 이 글을 올렸던 글을 살펴보시면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검색 결과의 랭킹을 결정하는 뭐예요? 검색 모델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검색 모델을 통해서 검색 랭킹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줘야 될 랭킹 결정 모델이 있다. 그래서 이 랭킹 모델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바로 이렇게 작동을 한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거기에 있는 글입니다. 자, 랭킹 알고리즘은 이렇게 작동을 한다. 자, 콘텐츠 소비자가 검색어를 입력을 하면 질의 이도를 분석을 해서 어떻게 이렇게 뷰 결과를 보게끔 이렇게 가는데 UGC 문서, 여러분들 같은 블로거죠. 블로거들이 생산된 콘텐츠를 뭘로 비교를 해요? 뷰 랭킹 모델이라고 하는 걸로 어떻게 검색을 한다. 그래서 뭐냐면 이게 검색 모델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면 자,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검색 랭킹 모델로 정해져 있는 콘텐츠가 만들어지면 선택이 되면 여기에 지금 아까 이야기한 나는 솔로 11기와 관련되어 있는 글들이 나오잖아요. 자, 이 콘텐츠를 비교를 해서 아까 이런 얘기하고 저번에 한번 또 설명을 제가 드렸죠. 자, 예를 들면 조금 서둘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글을 썼어요. 이게 글을 여러분이 발행한 글이에요. 그러면 검색 랭킹 모델을 좋은 글 모델을 하나를 세웁니다. 그 다음에 나쁜 글 모델을 하나를 세워요. 그럼 비교를 하기 시작을 해줘. 이 새로운 글을 발행을 하자마자 비교가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해봤더니 좋은 글과 장점이 90% 일치되고 나쁜 글과 장점이 15% 정도 일치되는 글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 해당 글은 좋은 글일까요? 나쁜 글일까요? 그렇죠. 좋은 글로 판단을 한다. 이게 이 기준은 되는 모델이 뭐냐? 검색 랭킹 모델이다. 목이 마르네요. 검색 랭킹 모델이라는 거죠. 자, 이런 방법으로 검색 랭킹을 구분을 해서 어떻게 양질, 좋은 글이라고 판단된 게 검색 모델 상위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좋은 글의 검색 모델과 일치율이 높을수록 올라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자, 이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과 이렇게 비슷한 어떤 비슷한 검색 모델 유형대로 쓴다. 그죠? 여기에서 나쁜 걸로 일치율이 높으면 저 뒤에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상위부터는 어떻게 해요? 좋은 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좋은 글로. 그러면 이 글들 중에서 뭐를 비교를 해보냐. 일단 A 뭐를 비교를 해보냐. 제목에 키워드의 배치나 뭐 순서 뭐 등등 요런 패턴을 읽어내 봐라. 자, 나는 솔로 11기에 이렇게 한 칸 띄우고, 예전에는 이게 그대로 돼 있는 게 좋았어요. 그런데 요새는 이렇게 띄우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그대로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대로 이런 것처럼 키워드가 제목에서 배치나 순서 등 어떤 모양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다. 여기서는 지금 중구난방이지만 어디는 앞에만 있어야 상위 노출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B. 자, 그러면 B. 이거는 실질적으로 사진. 자, 여러분이 이 안에 사진이 몇 장 정도 있는지. B. 그래서 사진이 몇 장 정도 있는지. 사진 장수, 그 다음에 동영상 유무,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돼요. 여기서 뭐 겉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안에 들어가서서 사진은 대략 몇 장 정도를 넣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 뒤에 동영상도 들어가 있는지, 여기도 동영상 넣었네요. 이렇게 두 번째 지금 떴죠. 그래서 이런 유무를 한번 확인해 본다. 그 다음에 C. 세 번째는 글자 수. 보통 많이 이야기하죠. 글자 수. 이 안에 대략적으로 지금 쓴 거, 상위 노출이 되어 있는 것들이 글자 수가 어떻게 되느냐. 자, 글자 수가 대략 어느 정도가 되느냐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D. 뭐가 중요하냐면 이 안에 여러분 들어가서 글을 읽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대략 지금 나는 솔로 요 키워드, 나는 솔로 11기라는 요 키워드와 비슷한 거, 점수를 주는 키워드가 있어요. 이 키워드들이 대략 이 정도, 이런 키워드들이 쓰이면 요 키워드가 나는 솔로 11기하고 연관이 있구나. 그럼 여기서 얘기하면 뭐 순자, 뭐 영자, 이런 이름도 마찬가지겠고, 요런 것들을 점수를 받아서 들어가는 점수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키워드들은 없는 것보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상위 노출에 어떻다? 도움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 지금 방법을 매번 써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여러분 같이 이거를 매번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당분간은 1주, 2주는 습관화를 해서 여러분이 감을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말씀드리는 감은 꼭 여러분이 익혀서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 여러분 컨텐츠 발행 시간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여러분이 첫 번째, 두 번째로 일단 키워드 충분하게 했어요. 키워드.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지금 방금 이야기를 드렸던 감을 익히는, 그러니까 검색 모델. 네, 이거 제가 잘 까먹었어요. 키워드와 검색 모델이라는 요 조건을 만족을 시켜 놓으면 일단 컨텐츠를 위한 1차적인 건 다 끝나는데, 이 다음에 이거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이제 지금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상위 노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소통 점수라는 거예요. 소통 점수. 발행을 한 후. 그죠?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소통 점수를 끌어올리는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발행하는 시간, 그 시간대가 실질적으로 여러분 콘텐츠를 볼 수 있을 만한 시간대여야 된다는 거죠. 최적화된 시간대. 예를 들면 우리가 가십이나 뭐 연예 뉴스 같은 이런 이슈는 보통 언제 많이 볼까요? 아침? 아니죠.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시간. 뭐 대략 12시부터 뭐 1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컨텐츠도 사실은 이러한 가십 종류라면 요때 발행을 하는 게 어떻겠어요? 많이 보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회수도 늘고 체류 시간
블로그를 보면서 이렇게 글을 보면서 체류 시간, 그다음에 뭐 좋아요라든지 댓글이라든지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자기 개발 같은 거는 어떨까요? 그죠? 당연히 아침 시간, 아침 출근 시간에 많이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뭐 7시 뭐해서 8시 사이. 그래서 저는 보통 7시 40분에 자기 개발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하거든요. 그 다음에 감성적이거나, 그 다음에 뭔가 반성하는 내용, 뭐 이런 거는 아마 취침 시간 10시에서 11시 전에, 뭐, 요럴 때가 실질적으로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때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요때 발행을 하면 아무래도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조회수나 체류 시간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어떻게 했든 바꿀 수가 없는 키워드라든가 검색 모델 형태로 글을 쓴 것들은 어떻게든 이제 지금은 바꿀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소통 점수를 극대화시켜서 상위 노출에 안정적으로 접근을 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통 점수 같은 경우엔 받아놔야, 여러분들이 이 소통 점수를 받아놔야 어떤 장점이 있냐면 나중에 이 아까 체력 부분에 플러스가 돼서 그렇게 노출이 많이 돼서 이제 점수들을 먹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거보다 이 상위 노출은 정말 이 1점 차이예요. 이 작은 점수 차이로 왔다 갔다 순위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으로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먹을 수 있는 소통 점수를 끝까지 먹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름대로의 비법들이 또 있기는 있어요. 뭐 아까 얘기한 여러분의 글을 지식인 같은 데나 카페 댓글을 통해서 또 소통 점수를 더 먹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향후 다른 어떤 강의에서, 영상 강의에서 해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이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비법 잘 공부하시고 이해하셔서 상위 노출 꼭 이루시길 바라고요. 알림, 그 다음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